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구들이 우리가 총 14가지를 들고 들어간다고 했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일자 드라이버 하나 챙겨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그 손으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빠른 시간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서 전동 드릴, 그리고 선을 한 번에 자르기 위한 다목적 가위, 선을 까기 위한 와이어 스트리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날 끝에 이제 번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선을 피복을 벗겨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자르기 위한 파이프 커터, 그리고 선을 이제 조립하고 이제 바꾸는 펜치, 그리고 자르기 위한 쥐꼬리 톱과 하이스 센나 톱, 그리고 이제 피관을 구부리기 위한 스프링 밴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이제 오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벨 테스터기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되면 멀티미터랑, 그리고 길이를 재기 위한 줄자도 좋지만 1m짜리 플라스틱 자도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전동 드릴이랑 드라이버를 잘 사용하기 위한 자화기,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장 이제 앞에 감독관님이 나와서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재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공구들이 정상 동작하는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이제 공구 확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료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재료를 점검해 줄 시간이 주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부저, 파일럿 램프, 컨트롤 박스, 철제 박스, 단자대, 퓨즈, 차단기, 계전기, 우리 앞에서 이제 이론을 쭉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파워 릴레이, 릴레이 소켓, 타이머, 케이블, 전선관, 배관, 커넥터, 케이스, 합판 등 이런 재료들이 이상이 없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SQC, 요거 설명했었죠. SQ는 스퀘어라서 전선 굵기, C는 케이블을 의미했었죠. 요걸 잊지 않고 재료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차원에서 실제 재료 사진들을 보면 푸시 버튼은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여기 누르면 이제 온오프가 되는데, 한쪽은 NC B 타입이죠. B 한쪽은 B 접점으로 해서 항상 연결되는 거, NO 노멀리 오픈, 항상 열려있는 A 접점, A 접점과 B 접점이 이제 푸시 버튼에 같이 있었고, 셀렉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돌리는 걸로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한쪽에 NC, NO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동시에 쓴다는 거. 물론 이제 푸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NO로 이제 회귀하는 동작을 하지만, 셀렉트 스위치는 회귀하지 않고 수동으로 복귀시켜줘야 하는 스위치라는 거,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부저가 있었죠. 부저는 이제 보통 25파이짜리를 쓰는데 25파이가 아니라면 그 사이즈가 맞게 왔는지, 그리고 벨 테스터기로 한번 찝어 봐야겠죠. 벨은 이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왜냐면 정상 회로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저가 이제 오작동을 일으켜서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벨 테스터기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시험에 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럿 램프가 있었는데, 파일럿 램프는 이제 색상별로 의미가 다 있었죠. 그 색상별로 다 구비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런 파일럿 램프를 담는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사들이 제대로 있어서 이제 혹시나 실습할 때 좀 불편한 일이 없도록 이 나사가 이제 잘 분리가 되고 나사가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위에 것만 컨트롤 박스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이제 실제 제어하는 박스도 컨트롤 박스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 위에 같은 박스를 하이 박스라고 해갖고 요 안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요 아래쪽에 구멍 뚫린 요 컨트롤 박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하나 있으면 1구, 두 개 있으면 2구, 세 개 있으면 3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수량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들어오는데 팔각 철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관이나 아니면 CD관을 이렇게 이어서 분기해서 갈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철제 박스가 있어야지 이제 선이 분기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를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자대입니다. 단자대 같은 경우에는 요 나사들이 쉽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받자마자 이 단자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교체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교체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단자는 무조건 버리고 이제 나머지 단자의 배선을 이제 배분해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보조회로에 전원 넣어주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퓨즈죠. 우리 유리 홀더 유리 퓨즈 갖고 이걸 하는데 퓨즈 홀더가 이 개수에 만큼 돼 있는지 그리고 퓨즈는 요 안에 요 납선이 살아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없으면 바로 감독관님한테 말해서 바꿔야겠죠. 자, 다음 자 이제 계속 해서 보는데 MCCB 우리 차단기 있었죠. 차단기는 계전기랑 다르게 온오프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요렇게 이제 위아래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이나 초록색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서 전원 인가했을 때 동작하는지 그게 확인돼야 합니다. 이게 동작 안 하는 차단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손으로 움직여 봤어도 좀 뻑뻑하고 탁 움직이는 게 있다. 그럼 웬만하면 동작하는데 혹시나 전원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여기 차단기가 되겠죠. 이 차단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기 확인이 끝나고 나면 EOCR인데 EOCR은 막상 보면 이렇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이제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데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모양이 맞는지 그리고 안에 핀은 이상 없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황색 부분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실제 동작할 때는 이게 탁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탁 들어가 동작할 때는 탁 들어가고 하죠.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릴레이 소켓은 이제 릴레이 소켓마다 좀 크기가 다른데 반드시 이제 핀 수나 아니면 이게 특수 릴레이인지 일반 릴레이인지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 8핀 릴레이 소켓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레이 소켓 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릴레이 소켓 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우리 앞서 설명했죠. 우리가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RC 플리커라고 뭐 해서 플리커 타이머가 따로 있긴 한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설정하는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 타이머로 쓸 수도 있고 플리커 타이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를 하나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회로에 플리커 회로가 있다. 그러면 타이머인지 플리커 타이머인지 확인해서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마 이건 여러분이 많이 못 봤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전원선 케이블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에 보듯이 이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점선이 보이죠. 이 점선에 하나의 은색 선이 있는데
요렇게 4개의 선이 이제 들어가 있는 선을 그 4C라고 해서 케이블이 4개 들어가 있고 2.5 스퀘어 2.5 굵기 지름이 2.5인 전선 4가닥이 들어가 있는 케이블 요 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 전원에서 들어오는 그 첫 번째 단자에 몰리는 첫 번째 단자대에 몰리는 선이 이 케이블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2.5 스퀘어의 흑적 청록, 보통 흑적 청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선이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란 선 있죠. 요거는 우리가 쓴 것보다는 RST로 쓴 선보다는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1.5인 1.5 스퀘어의 전선이 이제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황색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제어함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선이 얼마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작업 속도가 갈리고, 그리고 요 나머지 선 같은 경우는 길쭉길쭉하게 배관 작업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얘들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내선 작업 그 배전 제어함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끊어도 됩니다. 단 노란색의 황색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어함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한 팔뚝 정도 길이만큼 팔뚝 정도 길이만큼 이제 여러 가닥으로 잘라서 미리 준비하면 조금 더 작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을 많이 쓰는데, 요 위에 보면 이제 주름 젖어 있는 게 CD관, 그리고 밑에 이제 뱅글뱅글 말아져 있는 게 PE관인데, PE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안에 거 이제 선을 넣어서 이제 구부린 그 스프링 밴더를 넣어서 구부렸죠. 그 스프링 밴더를 넣는 게 PE관이고, 이제 이렇게 주름 젖어 있어서 바로 새들로 박으면 되는 게 CD관입니다. 그래서 CD관인지 PE관인지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요 수험자 유의사항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커넥터들을 연결해주는 커넥터가 있는데, 제일 위에부터 이제 케이블 커넥터라고 해서 아까 선 4가닥짜리 있죠. 그 4가닥짜리 들어가는 게 요 케이블 커넥터고, 그래서 끝부분이 뭉툭하게 생겼습니다. 뭉툭하게 생겨갖고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었죠. 순서대로 조립을 하면 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커넥터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CD관 같은 경우에는 요 끝이 이제 이렇게 각자 있습니다. 각자 있고 안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름 젖어 있는 거를 가볍게 잡아줄 수 있는 커넥터고, PE관 커넥터는 이제 관 자체가 딱딱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압니다. CD관 커넥터보다는 PE관 커넥터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리고 여기 보면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여기 물리는 부분이 딱딱하게 물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나가고 좀 투박하다는 거,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관을 물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우리 이제 드릴이나 이런 거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드릴 담는 네오박스랑,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합판, 제어반을 이제 조립하는 나무 합판이 필요하죠. 나무 합판 같은 경우는 보통 40 곱하기 45를 많이 쓰는데, 요런 나무판이 하나 왔는데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소켓 같은 게 잘 안 박히겠죠. 그래서 나무 합판 상태를 보고 혹시나 너무 이제 내가 못 쓰겠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님한테 말해서 합판을 교체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재료들을 이제 준비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